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대학별 지침 탐구하는 시간인데요. 한양대 편입니다. 오늘 한양대는 김수일 원장님 준비해 주셨고요. 네, 이종훈 부원장님 나와주셨고 황규호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바로 한양대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 자, 한양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한양대학교는 이제 네. 1939년 7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역사 또 역시 오래된 학교죠. 네, 이제 백남 김연준 박사가 이제 경성부 경운정 88번지, 네. 지금 이제 서울의 종로 네. 현 위치고요. 어, 선도교회관에 이제 토목과 강상과 건축과로 이제 설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공과대학으로 네, 시작을 한 아무래도. 학교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사립공과대학으로 설립을 해서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제감정기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42년에 신입생 모집 중지령을 이제 당하게 돼요. 네, 그때는 대부분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44년에 이제 폐교를 하게 되고, 이제 다행히 정복을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재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건대가 됐었네. 네, 건국기술학교로 재개교를 하게 되고요. 네. 네, 이제 전문부, 이제 중등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45년도에. 네. 그러면서 이제 47년도 건국기술전문학교, 또 한양공업대학관으로 승격이 되고요. 이때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그렇게 야간 2년제 4개의 과로 설치가 됩니다. 네. 지금은 한양대에서 좀 인기가 있고 좀 유명한 학과들이 거의 이때부터 네. 이제 만들어졌었구나. 네. 그리고 48년 7월 이제 공과대학으로 승격을 하면서 4년제 정규대학으로 또 승격을 하게 되고요. 네. 한국 유일의 민립공과대학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59년 2월에 종합대학인 이때 한양대학교로 이제 승격을 하게 되고요. 세계 단과대학 19개 학과 이제 정원 1920명, 네, 2부대학 대학원 체제로 구성이 이때부터 되기 이제 시작합니다. 종합대학이 된 거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79년에 지금 이제 저희가 디자인 대학으로 알고 있는 에리카가 네. 이제 안산에 설립이 되고요. 네, 에리카. 네. 2009년 12월에 안산 캠퍼스를 에리카 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19년 7월에 역사관이 지금 등록문화재 제 751호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설립이 돼서 오고 있습니다. 원래 본관이 이제 역사관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 네. 문화재가 됐다. 이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현재 모습으로 이제 네. 가고 있는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양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자, 한양대는 저희가 이제 미래 얘기하기 전에 한양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대가 좀 유명. 공대가 유명하다. 한양대 공대. 뭐 저기 뭐 원장님. 저도 뭐 공대 유명한 건 알고 있었고 에리카 캠퍼스는 캠퍼스가 이뻐서 전 개인적으로는 캠퍼스 이쁜 학교 중에 캠퍼스 이쁜 학교 되게 많은데 그래도 에리카 캠퍼스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 느낌 좋아해요. 아, 그런 평지 그런 느낌? 네. 지방 가면 뭐. 경북대 한번 가보세요. 200만 평의 아유, 평지. 네. 저기 운전 연습장도 있는데. 네. 자, 그 김수희 원장님은요. 한양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아까도 공과대학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한양대 하면 공과대학의 그 강동원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한양대 기계공학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공대 오빠로 되게 유명해서 한양대 대표적인 학과이기 때문에 네. 너무 잘했구나. 네. 그렇죠. 거기에 나온 연예인 또 있잖아요. 이영애도 있고 이영애도 한양대 네. 영역과잖아요. 네. 야,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또 저기 뇌생남으로 유명한 하석진인가? 맞아요. 그 사람, 그분도 나오고 그치, 그분도. 네. 네. 그 정도로 뇌생남이라고 부르는 분도 거기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학교의 그 대표적인 학과라고 봐요. 네. 저는 한양대 하면 제일 생각나는 건 200대 1. 예. 200대 1 책 있잖아요. 네. 그때가 제일 생각나고, 아니면 박찬호? 네, 박찬호가 한양대 다니다가 그런 거? 그거 외에는 왜 생각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지. 의외로 한양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까 이거 녹화하기 전에 이정훈 네. 원장님이랑 같이 그 이미지 찾아봤는데 네. 그 200대 1을 했었을 때 네. 3,000명이 몰렸다고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3,000명이 모였으면 200대 1이면 한 15명 뽑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코엑스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사진 이제 기사로 떠돌고. 킨텍스. 네, 킨텍스. 일산 킨텍스에서 시험 봤죠, 그때. 그랬구나. 네, 그렇고요. 네. 네. 이제 한양대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네. 자, 한양대의 제일 자랑거리는 뭐예요? 한양대는 지금 실제로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네. 이제 학교 자체에서도 많이 이제, 광고,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학연상 클러스터 캠퍼스라고 많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 연구소 산업체 협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여서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디자인 대학교로 갔었을 때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디자인 실무 업무를 하기에도 되게 좋은 학교여서 네. 네,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지금 학교 연구소, 뭐 산업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산학협동센터 또는 네. 산학협력단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대부분이죠. 네. 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제 연관성, 당연히 이제 기업체하고 연관해서 배우면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화되니까, 예. 특히 한양대는 어떻게 보면 에리카 캠퍼스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에리카 캠퍼스 뜻이 뭐예요? 에리카 캠퍼스가 이제 네. 에듀케이션, 이제 아까 제가 네, 에듀케이션. 한참 네. 얘기했던 것처럼 에듀케이션, 리서치, 연구, 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네. 산업, 그 다음에 클러스터, 안산 이렇게 앞글자를 하나하나씩 아. 따서 이제 에리카 캠퍼스가 되어. 안산시 교육연구산업단지 아니야 클러스터. 네, 그렇죠. 뭐 이런 네, 거. 안산, 학연산, 클러스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리카 캠퍼스가 안산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반월공업단지, 네. 산업단지, 네, 네, 거기 붙어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산학협력을 이제 아무래도 바탕으로 해서 학교를 좀 성장시키고 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네,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양대가 이제 보면 네. 실질적으로 현장 학습 참여 학생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000억 원 규모의 카카오 데이터 센터도 이제 오픈을 데이터- 했다고. 또 시기가 또 아니, 이렇게 그게 되네요. 좋은 거예요. 네. 원래 요번에 큰일이 요번에가 아니라 며칠 전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오늘도 뉴스 보니까 난리가 났던데 정치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엄청난 국민들의 소중한 데이터와 정보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물론 뭐 SK CNC 그 판교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지만 거기에 서브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있어가지고 네.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카카오도 짓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학교 내에 짓는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도 많이 나고 있고, 네. 근데 이 카카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기업 협력하는 이제 기업들도 많고, 네. 연구소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학교 내에.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학교 내에 그런 이제 옆에 산업단지도 있지만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혜 그 이전에도 그런 산학협동이 있었으니까 그 인재들을 한양대에서 어느 정도 충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분명히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실제로도 저희 그 한양대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과제라든지 수업 자체를 그렇게 기업들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걸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좋은 대학이고 네, 그렇죠. 그 앞으로 좀 기대가 가능한 거이겠죠? 네.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한양대 하면. 한양대가 이제 24년도에 에리카역이 개통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교통적인 것도 되게 네. 또 수원역하고도 이제 연결 예정이 또 있고 그래서 좀 아이들이 한양대 안산이고 거기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하철이 없나 봐요. 제가 그 예전에 한양대 다니던 때에는 한대암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네, 한양대 사실- 다녔어요? 예. 제가 이 02학번 아, 학교가 좀 바뀌었죠 나중에. 원래 한양대를 다니셨구나. 근데 그때 한대암역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상 한대 앞에 있지 않은 한대암역. 이름만. 예, 오히려 중앙역이나 상록수역이 가깝고 그리고 셔틀 타고 들어왔구나. 네, 그래도 다른 대중교통 이용해야 됐었는데 최근에 그 캠퍼스 내로도 버스 노선이 있고 또 그쪽으로 이제 또 역이 아예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 선호하기 이전에 어머니들이 좀 많이 네. 선호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캠퍼스가 워낙 넓다 보니까 안에 당연히 뭐 캠퍼스 큰 학교들은 되게 버스가 다 들어가죠. 네. 네, 들어가고 안에 셔틀버스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근데 지하철역이 생긴다면서요, 이 안에.
네, 안 네, 지하철 출입구. 에리카 역이 이제 개통이 되고 여의도까지도 25분이고 분당선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해요. 네. 네요. 근데 전철역 자체가 에리카 역이니까 입구가 아니라 그 중심에 막 도서관 같은데 딱 내리면 진짜 대박이겠다. 아, 그럼 더 편하죠.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예, 알겠습니다. 교통도 더 좋아진다. 네. 또 한양대가 이제 프라임 사업 평가에서 국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또 되었고, 네. 교육부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학교예요. 이게 프라임 사업 기억나요? 네. 프라임 사업. 이게 옛날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력 구조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이 2006년도인가 탄핵을 2007년도에 당했으니까 그 전에 이공계열 학생들을 좀 확충하고 그다음에 인문사회계열하고 예체능계 학생들 특히 순수미술 그때는 디자인도 걱정하는데 디자인은 많이 줄지 않았지만 순수미술 계열 학생들이 좀 많이 정원이 좀 줄었죠. 통폐합. 네. 그때도 아마 한양대가 한 전체 미대 정원에서 한 18%, 17점 몇 %까지 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원이 나왔거든요. 원래는 170 몇몇 뽑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죠. 140명대도 바뀌었으니까. 이게 사실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됐던 게 그때 당시 약간 대형 사업에 지정이 되면 연간 한 150억에서 한 2년 이렇게 받는 거라서 사실 그때 이제 공과대학 중심으로 이제 비중이 좀 올라간 거라 여기 뭐 프라임 사업 국내 최우수 대학 선정된 게 그렇게 뭐 제 입장에서는 미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근데 뭐 학교가 좀 부지런하게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 구조조약 평가 뭐 A 등급 맞는 거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대학 교원 확보율도 높게 1위를 갖고 있고, 이거 너무 좋죠. 네.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공개도 1위,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가 워낙에 또 한양대는 잘 되어 있어서 특성화 우수한 대학 2위에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성화 학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되게 오래된 개념인데 특성화 학과들이 있어요. 이건 박정희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 뭐 과별로 다른 대학에 비하면 좀 특화시키는 것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공대 중심인데 이것도 이제 한양대가 되게 잘 하고 있나 보네요. 네, 실제로 지금 디자인과도 그 명칭이 계속 좀 자주 바뀌는 학교 중에서 하나인데 보면은 좀 이제 명칭을 좀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좀 특화되려고 하는 그런 명칭들이 좀 많은 맞아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네. 지금 영상학과? 영상 디자인과? 그것도 옛날에 무슨 엔터테인먼트 맞아요. 뭐 프로덕트 어쩌고저쩌고 네. 그과 교수님도 왜 어렵다고 얘기하실 판이 않습니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그 학과장님이 네. 지금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는 그 학부제로 만드는 거 네.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학과별 특성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은 융합 디자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학부제를 계속 노력하시더라고요. 학부제 장점이 지금 조금 더 높은 시기죠. 네, 지금. 네. 현장 학습 참여 비율도 1등이래요? 네. 네. 아무래도 옆에 반원공단이 있어서 그런가. 네,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산업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잘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좋은 네. 조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훨씬 더 경쟁력을 높이는 거니까 당연히 좋네요. 뭐 대학 평가 5년 연속 전국 탑10 이건 뭐 당연히 네.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 학교 레벨 자체가 그러니까. 네, 언론 이제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면 한양대에서 홍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이제 상위권에 있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좋은 기사들이. 네. 이제 한양대학교 좀 음. 디자인 대학교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좀 네. 한양대가 갖고 있는 색깔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대학 얘기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제 디자인대학교 이제 디자인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에리카에 다 몰려 있고 네. 예, 그러면 에리카 얘기부터 먼저 하나요? 네, 에리카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 관련돼서 친구들이 더 많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에리카 중심으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영상 디자인 이제 4개의 과로 되어 있고요. 네. 한양대학교 이제 디자인대학은 학과 편제로 모두 이제 융합 전공으로 개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과를 설명하는 그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각각 과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키워드를 제시를 하는 게 융합이거든요. 네. 컨버전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실제로도 이제 수업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융합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게 또 보이기 때문에 한 가지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일단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주얼리하고 패션 디자인과를 같이 하는 학교는 아마 한양대학교밖에 네. 없죠. 네. 그래서 큰 진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뭔가 하나의 수업을 하나에 이제 취중해서 하기보다는 둘 다 이제 골고루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이제 공업 디자인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라고 이름을 이제 정착을 했고 좀 이제 실제로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 중에 이제 대한민국 패션 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이 친구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이제 수상을 한 이제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패션하고 주얼리를 같이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또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두 가지 영역이 연관돼 있는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네. 같이 배웠을 때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따로 배워서 좀 심화되게 배우는데도 장점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그 선택했다라고 보면 그 특성을 제일 잘 활용해서 그걸 잘 적용을 해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것도 활용하느냐, 그거는 자기의 몫인 것 같아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과의 장점을 이제 물어봤었을 때, 네. 좀 다양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방학 중이나 아니면 학기 중, 그리고 이제 창업 현장 실습이 학교가 이제 지원금이나 공간 같은 것 대여를 또 아낌없이 되게 잘 해주는 편이라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얼리 분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잘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지금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고, 네. 네.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 뭐 지금 요즘 아이들 굉장히 좀 인기도 많고 그다음에 네. 일단 패션 영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젊은 친구들인 걸 떠나서 전반적인 지금 추세나 저희 나라 지금 문화적인 것이나 패션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은 뭐 너무 좋죠. 예, 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제 융합이 많이 잘 나타내는 학교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주얼리 패션과를 이제 보면 그런 이제 색깔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남녀 비율은 2대 8로 아무래도 이제 여학생 비율이 좀 많이 높고 네. 네. 학생 수는 지금 218명이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죠? 남자 비중이 좀 적은 네. 거, 예, 미대에서 남자 비중이 좀 적은 거, 그리고 또 특히 패션 쪽에는 더 적은 거, 네. 어쩔 수 없지 뭐. 네. 관심사가 조금 다르니까 남녀가. 네. 근데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남자들도 워낙에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많아지겠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남자들도 경쟁력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능이 있고 패션에도 관심 있는 친구들, 네, 아들들 네, 진로 선택하는데 부모님들 너무 제한을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 디자인인데 네, 산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은 원래 2013년에 네, 테크노 프로덕트 디자인 테크노 학과로 프로덕트 디자인과. 네, 그때 잠시 기억나요. 이제 명칭을 했었다가 네. 2019년에 다시 산업 디자인 학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어요. 네, 예전에 이거 우리가 합격생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광고도 하고 하는데 이거 테크노 프로덕트 이렇게 막 쓰다가 오타 많이 나고 그랬었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 또 정확히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네. 산업 디자인과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학연산 이제 클래스터 캠퍼스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인터뷰하거나 이런 것들 장점을 좀 얘기를 할 때 보면 네. 그 디자인 시스템 연구실, 연구실 관련된 연구소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네. 네, 그냥 이제 디자인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융합된 이제 수업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게 사실 한양대가 좀 비슷비슷한 학교들 있잖아요. 경쟁하는 학교에 비하면. 그래도 한양대 하면 산디과를 떠올리죠. 네, 시리과 쪽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산업단지인데, 여기 뭐 판교나 이렇게 테크노밸리 이렇게 있는 그 산업단지보다는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거기 반월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산디과 쪽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산디과가 메인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공대 이미지가 좀 유명하니까 좀 그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좀 여기도 좀 특이점이 포장 디자인과로 시작한 학과가 이제 네. 현재 시각 디자인과인데 네. 시각 디자인이 최근까지도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또 그래픽 패키지과, 시각 패키지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만큼 좀 약간 융합적인 학과로 좀 독보적으로 좀 과거에 좀 튀는 학과였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의 패키지 디자인이 사실은 메인은 아닌데. 네, 그게 좀 주로 이제 제품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의 약간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포장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되는 약간은 조금 그러네. 네, 그랬구나. 좀 특이했죠. 네. 특이하고 좀 그 부분으로 또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가 특화된 거, 아까 뭐 특화된 거 뭐 좋은 거죠. 네. 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교 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산업 디자인 학과는 네. 제가 입시할 때 저는 워낙 산업 디자인을 목표로 했었으니까 그 대학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 당시 선배들도 그렇고 실제로 제 동기들도 한양대 간 친구들 보면 다 잘 됐어요. 산디과 간 애들. 맞아. 취업률이 좋아요.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포드에서 디자인 활동하고 있는데 한양대 산디과인데 여기서 그 당시 운송기계 하고 싶어 했던 애들이 리스트에 올리는 학교가 홍대랑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가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송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는 다루진 않는데 여기는 커리큘럼상에서 아예 다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산디과는 또 이 한양대 에리카 디자인학과의 나름대로 좀 전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미대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과별로 다 구성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학과가 전통과 그 다음에 경쟁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양대 산디과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산디과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네. 남녀 비율이 5대 5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산업 디자인과는 이제 남학생들 비율이 좀 많고. 이게 최대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대에서 남녀 비율 5대 5면 거의 최대죠. 네. 그렇죠. 남자애들 풀로 간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 회사, 기업 이런 것들도 되게 네. 잘 되어 있어서 취업이 되게 잘 되는 학과 중에서 하나라고 또 해요. 한양대 산업디자인과 그런 건지 몰라도. 네. 그리고 산업디자인 이제 수업 이제 내용들을 보면 프로덕트 디자인, 운송기기 디자인, 네. 서비스 디자인, 리빙웨어 디자인, 도시공간 디자인. 담고 있네. 네, 굉장히 융합적인 걸 또 잘 나타내고 있는 학과 중에서 또 하나죠. 저희가 카테고리에서 맨날 설명드리는 게 산업 디자인은 공업 디자인과 그다음 공간 디자인을 합쳐놓은 게 산업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근데 너무 광범위해. 공간 디자인이 인테리어 정도에다가 건축도 아니고 도시 공간 디자인. 사실 공대 워낙에 크니까 연관돼서 이거 다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배우는 게 와. 근데 다양하게 진짜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이거 장점입니다. 네. 우리가 가면 전공은 이거 다 배워야 되는 걸로 다 축각을 하는데 아니 요즘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고 3학년 때부터 자기가 골라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 전문 분야를 만드는 거니까 이건 다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커리큘럼도 되게 융합적이고 다양해서 네. 학생들이 공부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학부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 가지 아주 인기 최근에 되게 막 예를 들면 2차전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분야만 딱 파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이해도를 가지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전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과로 넘어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인데 네, 시각 디자인과죠. 네. 원래 97년도에 이제 조형 디자인 학부를 설치를 하면서 포장 디자인 전공 네. 설치가 되었었는데 99년에 이제
그냥 디자인 학부로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5개 전공으로 이제 편제 개편이 되고 2003년에 디자인 학부 그래픽 패키지 디자인 전공을 이제 시각 패키지 디자인 전공 명칭을 네. 이제 변경을 하고 2013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로 개편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로 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낮고 시대의 방향에도 적합하죠. 네. 네. 그렇다고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산업 디자인 주로 얘기했는데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가 딸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좋은 학교이고 그다음에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국내외 디자인 분야 공모전에서 대회 수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되게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좀 진로적 공부를 할 때 좀 참고하기 좋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했지만 협력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인턴십 경험이 좀 많고 다양하게 현장 합숙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다니고 있는 이제 제자도 보면 실질적인 이제 과제도 이제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치킨, 피자 이런 브랜드들하고 콜라보 수업을 되게 많이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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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그 한양대학교에서 유일한 그 레인보우 학과라고 해서 7개 네. 학과 장학제도 주는 게 있거든요. 아, 네. 거기에 이제 미대안에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수업료 50% 장학 혜택 이제 신입생들한테 그래서 네. 작년부터인가 이게 적용돼가지고 나름대로 또 학교에서도 특성화시키는 학과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패키지 여기 뭐 포장으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브랜딩 쪽을 엄청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브랜딩이나 UI, 뭐 UI나 이런 쪽은 워낙에 전체적인 대세긴 한데 브랜딩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김수영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그 기업하고의 콜라보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콜라보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는 학과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학교가 아무리 산디과에 조금 전통과 뭐 인지도가 더 높다고 해도 약간은 디자인의 시대가 약간 시각 디자인이 좀 이끌고 있으니까 거기에만큼 투자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네요. 여기도 커리큘럼 뭐 일반적인 내용들 다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실무하고 좀 근접한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디자인과는 다른 과에 비해 좀 최근에 생긴 과 중에 하나예요. 2000년도에 이제 디자인학부 영상 디자인 전공이 이제 신설이 됐고, 신입생 이제 40명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1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엔터테인먼트 디자인학과로 개편을 했다가, 네. 최근 2019년에 영상 디자인학과로 다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디자인학과에서 영상 디자인과 물론 연관성이 있는데 이때 약간 이종 버전이 약간 네. 좀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방향이 좀 달랐어요. 그때 제가 그 입시 설명회 같은 걸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 이전의 학과 명칭들을 갖고 약간 그 집합으로 교집합부를 만들고 어떤 학과를 만들겠다라는 목표 설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엔터테인먼트 학과는 말 그대로 이제 공연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뭐 모든 걸 좀 집합해서 그렇겠죠. 학과를 좀 예. 끌려고 목표했었던 것 같고 그때 좀 방향을 잡았었던 그 색깔이 유지된 게 현재 이제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인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전공 분야를 좀 심화해서 하는 걸로 좀 개편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영상 디자인과가 바로 뭐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명칭을 이 엔터테인먼트 디자인학과는 그냥 냅둬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양대 또 있잖아요. 저기 연극영화과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냅둬도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요즘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예. 그렇죠? 예,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예, 그때는 또 근데 뭐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 그 뭐 그 안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뭐 힘겨루기 싸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죠.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고. 저도 네. 생각을 했는데 좀 시대를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학문이라는 게 또 너무 세부적인 학문 들어가면 이제 4년제 학문 같지 않고 약간 전문대 직업 교육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것도 약간 좀 그런 것도 고려가 됐겠다.
알겠습니다. 영상 디자인과 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영상 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실무적에 이제 실무에 필요한 종합적인 이제 또 전문적인 디자인과로 여러 가지 좀 커리큘럼도 되게 융합적인 커리큘럼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현장 실습 기간 연계된 곳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게 전반적인 계속 반복되는 네. 한양대의 장점이네요. 네, 그래서 네. 공모전 수상 실적도 되게 많은 편이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실습 기간이 있어서 이제 26개 기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영상 디자인 학과 친구들이 그런 협력 관련된 이제 작업을 하기 되게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보니까 만들어주신 자료 보니까 수업 네.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고, 네. 기존의 영상 디자인과 예, 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방향성이 완전 좀 달라졌네요. 네. 네. 자,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한양대를 지금 실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요하죠. 네. 한테 이제 얘기를 네. 좀 들어봤는데 네.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 학생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네. 학생에게 좀 얘기를 들었어요. 음. 네, 일단은 이제 한양대를 좀 다니면서 만족하는 거 아까 저희가 얘기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네. 평지에다가 굉장히 넓어서 좋다. 그리고 유명하다고 소문나는 공대하고 미대, 그다음에 산학 협력이어가지고 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좋고 학교 안에 또 지하철이 생긴다고 하니까 교통도 또 좋아질 거여서 더 좋다라는 얘기들을 해줬고, 네. 네. 그다음에 한양대만에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과제 중에 기업 협력 과제가 많아서 대학생 때부터 실제로 클라이언트하고 직접 컨택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경험하고 기회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네네치킨하고 콜라보를 해서 작업을 했었고, 근데 이 친구는 국내에서 알바를 하는데 네네치킨하고 콜라보 작업을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이제 피자 브랜드 등등 이제 여러 브랜드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막 그 홍보성으로 보여질 수 있게 예. 뭐 산업협동을 우린 뭐 안 그런 대학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제 다니는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되게 좀 다른 얘기죠. 네. 네. 또 한양대 이제 관련돼서 재미있는 것들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호수공원이 매우 이쁘다고 했고 1년에 축제를 또 2번씩 한다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생들한테는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매년 라인업도 좋고 또 디자인 대학교가 약간 노후되었다는 단점들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 다니는 친구는 이제 네. 디자인대 연합 전시인 옥타린 라인업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대형 전시 기회가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게 말로만 협력하고 뭐 융합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그런 점에서 만족도를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네. 그다음 타 학교에 비해서 이제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교수진들이 이제 좀 제공한 덕에 전공 관련된 경험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 또 인턴십하고 전공 관련 알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디자인대 시설이 타학과에 비해 좀 노후됐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또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학생 관련된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리모델링 되면 본인들은 다 졸업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태잖아요. 네. 다니는 동안에는 퉁탕퉁탕하고 네. 과거문에서 졸업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한양대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인 학생들이 좀 많아서 팀플 이제 과제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걸 이제 중국인 학생 때문에 네. 요즘 중국인도 뭐 중국도 워낙에 잘하니까 배울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대를 포함한 예체능과는 이제 전과가 안 돼서 이제 과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죠. 네. 그렇죠? 네, 워낙에 우리나라 이제 학과별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잘 선택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과제도나 이런 것들은 복수학교에 이런 게 있지만, 복수학과나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감하는데, 그리고 또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본캠하고 교수진들이 같아가지고 교양 과목의 수준이 좀 높아서 만족도가 있다고 했고 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는 이제 한양대에만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교가 작잖아요. 그렇죠? 네. 미술교육과인데 응용미술교육과니까 디자인을 가르쳐야 되는 미술교육과니까. 근데 이제 각 교수진들을 네. 아무래도 공유를 하지 않으면 본교의 이제 작은 정원과 작은 학과의 교육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겸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본교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한양대 유명한 캐릭터 한양이라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한양대 그 유명한 한양이가 유명해요, 진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네, 약간 근데 한양대가 생기고 나서부터 네. 그런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그런 매스컴 네. 그런 관리들을 원래 굉장히 그냥 딱딱한 느낌이었다면 네. 이제 한양이 이후로 이제 좀 이제 학생들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참여율이 높아졌어요. 한양이에요? 한양이 고양이에요? 사자예요? 사자겠다. 한양대가 사자가 사자가. 네 대표 동물이라. 사자가 대표 동물이구나. 네. 호랑이, 고려대 막 이런 것처럼. 네. 몰랐네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유명하다면서. 네. 네. 강동원이 이제 선배라고 그게 또 좋은 점이에요. 강동원이 선배라 생각해. 이런 참. 저기잖아요. 성대는 저기 뭐야 송중기고 맞아요. 한양대는 강동원인 거예요? 네. 그리고 동국대 중앙대는 유명한 연예인이 같은 급의 연예인 100명이 되겠다. 그래도 강동원은 네. 좀 넘사요. 특별한가요? 네. 이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좋아해서. 좋아하시는구나. 잘생겼잖아요. 네. 기계공학과.